뭐지? 혹시 번호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필요하신 게 있다거나 하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제나 그런 거 필요하면 주시면 되고 아까 내가 너무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44번은 맞거든? 우리가 푼 게 맞고 그리고 그래서 그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묶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아까 우리가 46번 풀었던 거 46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딱 돼서 요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어쩐지 좀 문제가 너무 그 격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얘가 Q고요. 얘가 R이었어요. 얘가 Q고 얘가 R이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는 요만큼 그냥 이거야.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푸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나오면 숫자가 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석하는 건 알아두시고 단 여기는 요게 B면 여기도 B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요거였었기 때문에 인테그랄 얘가 K니까 그냥 0부터 K까지라고 쓰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6이라고 쓰고 그냥 DX가 0이라고 쓰시면 답입니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해. 솔직히 요즘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최소한 그러면 숫자는 편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억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기억하시고 단 저 문제는 그냥 저거만 끝이니까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44번 봐봐. 찝찝해서 이게 괜히 또 니네 또 계산 못하는 게 또 하면 또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44번 보자.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거였거든요. 인테그랄 쓰고 0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2까지 이거였어요. a 플러스 2까지. 그래서 얘가 그 x 제곱 쓰고 x 빼기 a라고 하고 x 빼기 a 빼기 2라고 쓰고 이렇게 dx 있잖아. 이렇게 이거가 아까 0이다 이거였어. 그죠? 이거. 자, 그래서 되게 그 속으로 오차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계속 그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럼 얘가 이제 x 제곱이니까 얘만 어떻게 잘하면 돼요. 그럼 x 제곱에 x 이거니까 x 4제곱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빼기 2를 더 더할 거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2a 빼기 2a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x 3승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 마지막에 x제곱으로 곱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한 거에 2차만큼 더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고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은 x제곱이다라고 쓰고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2까지라고 쓴 다음에 요거 dx가 0이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여기는 그냥 바로 갈게요. 5분의라고 쓰고요. x 5승일 거거든? a 플러스 2의 5승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걸 2를 밖으로 빼면 여기 4랑 같이 해가지고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의 4승이다라고 쓴다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쫄지 말라는 거야. 자 3분의 여기는 a 곱하기 a 플러스 2에다가 a 플러스 2의 3승을 가지고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는 아닐 거 아니야. 양수니까. 그럼 절대로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얘를 약분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쳤나 오차 어떻게 구해? 아니 그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혹시 의심할까봐 시작이 귀찮아서 그랬구나. 예. 근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쨌든 요게 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다는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건 좀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넓이 중요한데 진짜 아마 6월 달에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마지막 그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유행하다 보면 3년마다 보통 바뀌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기억에 작년 수능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 수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적분도 범위인가요? 6월에? 적분 범위예요? 한번 봐봐. 그게 나온다. 그래서
6월도 보고 9월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6월엔 나오지 않을까? 이게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나오면 한번 진짜 나왔냐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속도 가속도로 넘어갑시다. 무조건 난 한꺼번에요.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와 미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는 나올 건데 그냥 진짜 제발 얘는 그 정형화를 시키면 딱 돼. 정형. 그래서 너무 막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모르겠어요. 혹시 더 물리 선택자니? 아니에요? 그죠? 그래. 혹시 물리 선택자가 있을 수 있어. 물리면 유리하지 않을까? 개뿔도 없어요. 개똥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얘는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래프 있죠? 도함수랑 원함수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뭐 거창한 그런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속도, 가속도와 미적분. 요즘 쇼츠로 드라마를 보거든요. 그 뭐지? 그 맨날 실망하는 중대장 나오는 애 있잖아. 그 뭐였더라? 박지훈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너네가 왜 그렇게 잘생긴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지 알 것 같아. 표정을 되게 착하게 뜨니까 와 진짜 착해 보이더라고. 부럽다. 내가 그 얼굴이었어 봐. 너네가 이러고 있을까? 선생님 얼굴만 봐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야. 엄청난 수강평이 달리지 않을까? 나는 거의 막 눈물이 똥꼬쇼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자, 속도, 가속도와 미적분 이겁니다. 자, 웹툰 원작이라던데 좀 볼만하더라고 이게. 자, 드라마 보니? 안 봐요? 그래? 나도 잘 안 보긴 해. 그래서 왜냐면 전에 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 4년에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3, 4년에 한 개씩 땡기는 거 있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가끔 그렇고 책 같은 것도 그냥 거의 한 5년에 한 5권 읽는데 그게 4년 6개월을 안 보다가 4개월에 5권을 보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게. 그래가지고 몰라 내가 책을 안 읽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읽는다고 말하기도 뭐하거든. 최근에 책을 샀어. 일본어 책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듀오링고 있잖아. 듀오링고 이거를 하니? 해봤어요? 이게 근데 자꾸 그 뭐지 막 빨간 눈가를 떠 이렇게 눈을 착하게 안 뜨는 거야 얘가. 막 너 빨리 그거 며칠 그 연속 기록 안 세울래 이러는 거야. 내가 230 며칠인가? 240 며칠인가? 이 정도 한 거거든요? 이 정도 했던 것 같아 매일. 그러니까 계속 막 눈을 이렇게 막 부라리고 있어 얘가 맨날 11시쯤 하거든? 11시 50분에 막 완성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너무 귀찮잖아. 그게 찔끔찔끔 올리기 귀찮아가지고 그거 막 그 건너뛰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130판인가? 이게 끝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걔를 깼거든? 일본어가 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 그 약간 악덕 건물주 할 거라고. 일본 악덕 건물주. 그래서 블로그도 할 거거든요. 형이 요즘 무슨 자기 블로그 하는데 에드포스트인가? 에드센스인가 그거 달았다고 되게 자랑하는 거야. 약간 질투나가지고. 나 지금 현업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못 하고 있거든 지금. 내 블로그. 나중에 뭐 해야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어 책을 좀 사가지고 2권을 봤어. 5만 원이 들었거든요. 나도 써야지 일본어 책. 끼리끼리 너도 할 수 있다. 자, 130이 아니라 속도가 속도 미적분. 자, 이건 그냥 여기는 그냥 수직선 위의 운동을 봅니다. 수직선 위의 운동. 단체로 개미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그 위치가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소가.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x 좌표랑 y 좌표 두 개의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수직선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 t. 요게 위치.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t로 써. 이게 변수. 얘가 변수입니다. t가 변수. 이렇게 그냥 x로 쓸 수도 있어. 그냥 얘가 이렇게 써도 위치긴 해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를 미분했다. 두 번째 VT가 되겠죠. VT. 근데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X 프라임 T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분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냥 속도입니다. 이렇게 속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거야.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여기는 이제 이거죠. V 프라임 t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가지고 가속도라고 하죠. 자, 이거야. 근데 몰라. 이게 또 되는 도도한 함수.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거죠. 벨로시티였다. 벨로시티랑 그 엑셀러레이션 몰라. 정확히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자, 이거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1번이 중요할까? 나머지가 좀 덜 중요할까? 아니, 덜 중요하지 않은데? 다시 말할게. 1번이 주인공일까? 나머지가 주인공이 아닐까? 얘가 주인공. 뭐가 주인공이라고 물어보면 사실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 사실 몰라도 돼. 근데 약간 가속도는 진짜 거들 뿐이야. 가속도는 거들어 그냥. 약간 거들어. 약간 이거야. 가속도는 거들고 중요한 건 위치의 어떤 그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죠. 내가 그 교수한테 하버드 나온 교수한테 물어본 게 왜 미분해요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함수를 모르기 때문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알기 위한 몸짓이에요. 너무 또 그 시인가? 다만 몸짓 대신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김춘수 꽃이 왔나? 몰라. 하여튼 그거. 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다만 몸짓 대신하자. 나 국어 잘했다 그랬잖아. 자, 봐봐. 이거야. 지금 보면 한 5등급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는 더 잘할 것 같아. 자, 봐봐. 그럼 이쪽은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해석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저렇게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가속도는 얘만 따로 뭘 보는 것보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만드세요라는 그런 느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은 얘와 얘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와 얘 사이 관계.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는 이겁니다. 아니 이거 좀 이따 하자. 이거는 좀 이따 하고 우선 이렇게 두 개를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은 어떤 게 나오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VT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를 모르니까 얘를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나올 거니까 처음에 반드시 확인은 해줘야 돼. 제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위치 그래프인데 속도 그래프라고 잘못 봐가지고 문제 풀면 망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리고 내가 왜 틀린지도 몰라. 이야 이러면서 그죠? 막 이렇게 분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자 그럼 x 프라임 t가 vt라는 거야. 위치를 미분한 거라고. 위치를 미분한 거야. 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쓱 가가지고 쓱 갑니다. 그럼 여기서 뭐 시간이니까 대충 0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딱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얘를 vt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는 이게 x 프라임 t야. x 프라임 그죠? 위치를 미분한 거야. 위치를 미분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그렇다는 건 뭐 이렇게 표정 같은 거지? 약간 귀걸이가 미안해요. 자, 그림 못 그려서 봐봐. 그럼 여기는 플러스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쪽은 미분한 게 양수거든. 그래서 이쪽은 위치가 증가. 위치가 증가야. 속도 그래프 나왔을 때 이쪽은 자 원래 게 증가하는 거, 여기는 원래 게 감소하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쪽은 약간 이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자 봐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수직선 위의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수직선 위의 운동. 그럼 분명히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걸 내리겠어. 그래서 얘를 왼쪽에 똑같이 뭔가를 쓸게. 자 이쪽은 F 프라임. 내가 지난 시간에 뭔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처음 있을 때 그 위치 이렇게 간다는 거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이쪽은 y 좌표만 가지고 생각해요. y 좌표.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간다는 게 여기서 이쪽까지 이렇게 앞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만큼 간다는 거죠. 얘를 가지고 이만큼이 S1이면 얘가 S1인 거고 이쪽이 S1이라는 거죠. 물론 얘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적분이랑도 좀 약간 연관이 되긴 해. 그럼 여기를 S2라고 말하면 이쪽이 S2인 거예요. 적분할 때 얘기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S2만큼 다시 뒤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T1이고 이걸 T2라고 두면 그러니까 T가 T1일 때 얘는 T가 T2일 때 햄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거거든. 수직선이 움직인다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적분할 때 좀 더 볼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도 이분한 거.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야. 속도가 플러스면 위치가 증가하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위치가 감소하는 거야. 돼요? 이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봐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야 돼. 그럼 나 뭐 해야 되니? 이렇게 계속 가면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야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 해야지 뒤로 갈 수 있어요? 멈춰야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겁나 중요한 거였어. 얘네들이 더럽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얘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운, 동, 방, 향이 바뀌는 운동 방향.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얘를 놓고 봤을 때, 자, 이쪽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속도의 부호는 자, 운동 방향과 연관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운동 방향과 연관. 운동 방향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본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어떤 두 물체가 있어. 하나 말고 두 물체가 있을 때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워딩까지 똑같아. 거의 워딩까지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V1t 곱하기 V2t가 0보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돼. 요거야. 이게 답이라는 거야. 진짜야. 이게 답이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자, 두 번째. 그다음에는 운동 방향이 바뀌면 운동 방향 바뀜. 그럼 여기는 자 VT가 0인 거야. 0인 거 플러스. 자, 얘는 속도 그래프와 x축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은 뚫고 지나야 돼요. 그때 내가 뚫지 얘기하지 않았니 그때? 그때 뚫고 지나. 이렇게 돼요. 두 가지. 방향이 바뀔 거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갔어. 쓱 가다가 훑고 넘어왔어. 그럼 여기는 이게 VT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플러스 0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간다는 거지. 돼요? 그래서 얘는 뚫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개. 진짜야.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얼마나 쉽냐? 미쳤다니까. 개 쉬워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얘가 중요해.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게 일반론이야. 일반론이고 얘가 예외인 거야. 얘가 예외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 되는 걸 찾되 뭐 이때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당연히 이때가 그거야. 뚫고 지나는 거. 이게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개가 나와. 근데 잘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겠어. 그때는
뚫고 지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확실하다는 거지. 돼요? 그 수순이야. 그냥 이렇게. 진짜 그래서 미분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면 끝이야. 아니 그리고 딴 거는 그냥 다 알 수밖에 없어. 그냥 알 수밖에 없어. 자 봐봐. 1번 뒤에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래. 위치야. 위치인 걸 잘 봐야 돼. 위치입니다. 위치. 그럼 이게 주인공이야. T 3승.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33입니다. T. 자, 점 P의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 위치 없어. 3T제곱 빼기 18T 플러스 33. 이거 속도일 거 아니야? 10이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이래. 아니 10 되는 거 찾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걸 모르겠니? 안다니까? 그러니까 얘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에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알아. 상식적으로. 그냥 속도가 10이 된대. 그럼 이게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3t제곱. 그 다음 빼기 18t에다가 더하기 20다가 0 되는 거죠. 그럼 t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인 거죠. 이걸 28. 처음으로 그 6이 되는,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t가 2일 때. t가 2일 때. 그럼 t가 2일 때니까 그때 위치면 p2 값 구해라. 그럼 이제 2만 대입하면 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를 수가 없어. 그냥 얘만 알고 있되 나머지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그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야. 자, 2번. 그러니까 2번을 못 풀면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대 방향. 그러면은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FT를 미분하면 4T 빼기 2. 다음에 GT를 미분하면 2T 빼기 8입니다. 그 인수분해 됐네요? 인수분해 쓰고 샀어. 봐 그냥 그 1번인데 그냥 바로 나오네. 이게 끝이야. 이게 어렵니 그냥? 이거잖아.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다음 3번 봐봐. 쉽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돼 있어 진짜로.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가끔 나와. 근데 내가 본 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래.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중요한 거. 약간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막 그래도 못 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진짜 짜증나는 게 한 번 나온 적이 3번. 한 4, 5년 전인가? 그때 빼고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한 번은 그냥 틀려. 그냥 그거는 만약에. 근데 욕심 나면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틀린다고 갑자기 5등급이 나오고 6등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풀면 그게 1등급, 2등급 그런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문제는 이걸 그냥 다 풀려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운동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V 얼마야? 1일 때 V1이 0. 말했지. 운동 방향 바꾼다. 운동 방향 이거라니까. 그래서 되게 이게 내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잖아. 이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t가 1일 때 바꾼댔으니까 v1이 0이고요. 시각 t는 2에서 전피의 가속도가 0이고 그럼 a2가 0이고. 그럼 vt는 xt를 미분하면 되니까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인 거죠. 그리고 at는 6t 플러스 2. 이 집은 0이래. 그럼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v1이 0이래.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9다. 내가 발로 풀겠다. 이게 4점이다. 이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쫄지 마시라는 거야 제발. 그리고 4번은 틀리면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래 3일 때. 그럼 2번 미분해서 3 대입하면 끝날 거라는 거지. 여기 긁히면 안 돼 얘들아. 나 못 푸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사과할게. 근데 아마 얘를 못 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위치에서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2번 미분해서 3 대입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래 야 5번. 야 이게 수능이잖아. 4점이잖아 이게. 아니 야 봐봐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의 거리를 구하래. 아니 야 그리고 둘 다 위치잖아. 그러니까 위치인지 속도인지는 제발 잘 봐 얘들아. 알겠죠? 가속도는 거들 뿐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론 슬램덩크 거 따라하긴 했어요. 그치? 근데 아마 슬램덩크 아무도 모를 거야. 위치는 가속도는 거들 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치랑 속도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보는 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V1t라고 주겠어요. V1. 그럼 x1t를 미분하면 되니까 3t 제곱 빼기 4t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q V2t 2t 플러스 갔다 올게. 나오겠지. 그럼 그때 그 위치의 차를 구하면 되니까 거리니까 그렇게 그냥 보시라고 제발. 그리고 6번도 볼래? t는 1에서 운동 방향 바꾼답니다. 그럼 미분에서 1 대입하면 0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7번 운동 방향 바꾼데 1일 때 똑같이 나온다니까. 진짜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쫄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미분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미분의 포커스 어떻게 보면 하나지.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걔를 따져보면 두 개라는 거야. 돼요? 이거야. 제발 이것만 기억해줘 제발. 그래서 진짜로 6월 6평의 문제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6평 이거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 8번 있죠. 8번은 사실 근데 그거는 그 연직 위로 던진 물체랑은 연관성이 그렇게 없긴 해요. 사실 이런 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있거든. 하여튼 근데 얘는 2번과는 살짝 연관성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없어. 이게 내신용이거든요. 내신용이라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직선이 용도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런 걸 가지고 보는데 얘를 뒤집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랑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아라만 두세요. 연직 위로 올린 물체. 던진 물체. 두 개. 이거야? 이거야. 진짜 이거야. 그래서 이게 봐봐. 이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지. 그래서 얘는 이거. 자, 최고 높이. 그다음 바닥에 떨어져. 물론 조금 잔망스럽게 생각하면, 약간 잔망스럽게 생각하면 약간 이거긴 해요.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럼 처음 위치가 여기 있거든. 몇 미터에서 올랐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얘는 처음 위치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요 위치에다가 여기 꼭대기에서 이쪽 내려가는 거는 그냥 최고 높이가 얼마인지만 나오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50m래. 근데 만약에 최고 높이가 100m였대. 그러면은 여기 50에다가 이쪽은 그냥 여기 최고 높이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것까지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100이잖아. 두 개를 구하시죠. 근데 요거까지는 크게 상관없고요. 그냥 최고 높이는 그러니까 올라가. 그럼 진행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 진짜 별게 없어. 그냥 연지기로 올리고. 그럼 바닥이래. 바닥은 이거다. 바닥. 올라갈 데가 없어. 위치가 결국 똑같죠. 저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죠. 보통은 최고 높이가 나올 거거든. 보통은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사실 연직 위로 던진 물체가 안 돼. 위에서 떨군 거지. 근데 해보자. 8번. 왜냐면 여기를 잘 못 풀어요. 그리고 애들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맨날 물어봐요. 어디 교재에 맨날 있나 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라 맨날 물어봐. 귀찮아.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질문할 거 그냥 하는 거지. 자 여기 60도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m인 공이입니다. 이게 좀 결혼을 일찍 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들고 갔을 때 내가 풀었던 문제인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이라면 나랑 몇 년 차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쓱 가요. 떨구는 거예요. 떨구면 우리의 생각은 얘가 진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얘를 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막 우주 그런 급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얘가 떨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돼요? 왜냐면 경사가 좁으니까 이 바닥까지는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딘가 부닥치겠지. 부닥치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지. 얘가 이쪽에 중심이 있죠. 중심. 그러니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거든. 그럼 이 중심이랑 떨어진 여기 있는 이 면적
떨어진 그 뭐지 그 바닥에 있는 점 아이씨 몰라 하여튼 이렇게 여기는 떨어졌을 때 여기 타격점 여기 이거랑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수직 관계라는 거죠. 수직 관계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 여기 있는 그 구도가 여기 구도가 폭력적으로 여기 딱 마주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점선 딱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기는 그 중심의 위치의 어떤 그 자취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게 60도라고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60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얘를 만나게 시켜줄 수 있고 얘가 중심이라는 거. 원의 중심. 얘가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이고 이만큼에 있는 얘가 반지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얼마냐? 0.5니까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관없어. 왜 대놓고 수직이라고 줬어? 그렇잖아. 그럼 남은 게 90도지. 그럼 얘가 60도라며. 30도죠. 이렇게. 이거야.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 이만큼입니다. 그럼 결국은 충돌하는 순간, 쓰기 귀찮아. 충돌하는 순간 충순의 중심의 위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중심의 위치가 주어진 딴 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의 높이가 주어진 거니까. 그럼 얘가 1이 이게 1이 충돌할 때 중심의 위치가 1이라고. 충돌할 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쪽은 HT가 1이 되는 순간이니까 21 마이너스 5t 제곱이 1 되는 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t가 2. 이건 안 할게. 이건 쉽다. 이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야 근데 마이너스 t면은 그냥 누가 봐도 5번 아니면 1번 아니냐? 아닌가? 선생님 그 시간이 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분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t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2초일 때를 가지고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0일 때가 정답이라는 거죠. 됐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은 별게 없다. 이게 끝이다.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과 연관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 방향도 그냥 나온다기보다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 지금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거지. 그냥 이거는 속도 부호 다른 거. 근데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뀌는 걸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그냥 속도가 0인 건데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은 부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축을 뚫고 지나가야지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야. 됐어요? 알겠죠? 이거야. 자, 그러면 적분을 봅시다. 좀만 좀 쉽게. 내가 오늘 공식 하나 알려줄 거거든요. 쓰던 말던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면 또 선생님 이게 맞아요? 맞는데 자꾸 뭐라 해. 누구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내가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그렇게 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리고 기본 뭐 정확한 거 다 얘기해 줄 거야. 얘기해 줄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분 쪽이 차라리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보기가 좀 귀찮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 보세요. 자, 마찬가지지 뭐. XT 이렇게 있는데 XT가 이렇게 있고 VT가 있고 AT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 포커스가 약간 이렇게 되고 미분을 했을 때 포커스가 이렇게 된다는 건 그럼 적분은 반대 과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죠. 적분. 이게 기본이긴 합니다. 기본이지만 얘는 그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약간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하신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아마 첫 번째 쪽에 잘 나와 있나? 3페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VT입니다. VT. 자, VT. 자, 이거 이퀄
x 프라임 t야. x 프라임 t. x 프라임 t.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를 한대. vt dt. 자, 그럼 여기는 이겁니다.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x 프라임 t dt. x 프라임 t dt.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값 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x b 빼기 x. 그래서 얘는 이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적분이야. 속도를 정적분해. 속도를 정적분해.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자 아까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니까 위치 아니야? 근데 얘는 위치라고만 쓰지 마시고요. 여기의 변화량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t가 b일 때 위치랑 t가 a일 때 위치의 차만 알 수 있는 거야. 차만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언제 위치냐? 그럼 적분한 위치라며 이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인테그랄 쓰고 0부터 t 땡기는 알파벳 있니? A 없겠지? A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VDP 이걸 또 요걸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다? 자, 이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 프라임 t dt입니다. 그 위치를 가지고 쓸 건데 얘는 x가 a일 때 위치. 오, 좋은데? 한대 빼기 x요. 돼요? 근데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라는 거냐? 위치라는 건 얘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 t가 a일 때 위치가 얘야. 이거라니까? 이건데 꼭 껴요 이게. 그럼 얘를 되게 있어 보이는 네 글자로 무슨 위치라는 거야? 처음 위치. 돼요? 얘가 꼭 껴요. 눈치 없어. 이러면서 그죠? 난 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봐봐. 그래서 얘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넘겨봐봐. 어떤 게 중요하냐면 9번을 좀 볼래? 원점을 동시에 출발. 원점입니다. 10번 볼래?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대요. 원점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봐봐. 자, 11번은 처음 위치가 안 나왔거든? 약간 요즘 들어갈수록 진짜 무조건 얘를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얘는 t는 3일 때 점피의 위치가 10이래. 3일 때. 그러니까 3일 때 위치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 계속 지금 보면 13번도 원점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솔직히 그건 처음 게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디 가나 거의 다 원점이야. 근데 15번 볼래? 15번은 A는 O에서 출발하고요. B는 K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그냥 될 거면 이렇게 될 거면 여기는 위치가 0이다. 그럼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원점이면 그냥 정적분 까면 그냥 위치가 나온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커스는 무엇이냐? 포커스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 자,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하였을 때 정적분을 하였을 때 팩트는 이거예요. 팩트는 정적분을 하잖아. 속도를 정적분하잖아. 정적분하면 이쪽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처음 위치 더하기. 그러니까 인테그랄 쓰고 0부터 이쪽은 a까지 x 프라임 t dt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니까 이쪽은 이거라는 거죠. xa 플러스가 빼기 x. 처음 위치.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돼서 좀 그냥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원한다, 위치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위치 더하기 정적분이라고 씁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쓱 가요. 쓱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0이래. 얘가 A래. 그럼 이게 S래. 그러면은 올라가. 멈춰. 이만큼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위치가 S라는 건 알겠어. S라는 건 알겠는데 한마디로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A일 때까지 간 거 보면 이만큼의 길이가 S라는 건 알겠다는 거야. 돼요? 정적분은 여기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야. 되니? 처음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0이면 이만큼이 S가 된다는 거지. 돼요? 이게 근데 만약에 1이면 얘는 1 더하기 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 정적분이다. 되니? 근데 내가 위치를 구할 거면 반드시 뭐를 더해라? 처음 위치를 더해라. 근데 보면 알겠지만 내신일 때는 거의 얘를 0으로 안 주거든요. 근데 수능일 때는 요즘은 반반인 것 같아. 반반. 그러니까 0으로 줄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문제를 볼 때 뭐를 먼저 체크해야 돼? 처음 위치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해 줄게. 자,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적분 상수라고 생각해요. 이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위치를 구하고 싶잖아. 그냥 속도 그래프를 부정적분하세요. 이게 첫 번째. 부정적분해. 그럼 두 번째는 처음 위치가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어떤 정보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이쪽은 적분 상수만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게 뭐 사기네 뭐네 막 이런데 누가 근데 알아서 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냥 쓰면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자 봐봐. 11번 볼래요? 속도 그래프 나왔죠? 3일 때 위치를 구하래. 나는 별 생각이 없다. x를 그냥 구하네. 구해. 그럼 부정적분 하라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5t라고 쓰고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죠. 돼요? 그럼 처음 위치가 적분 상수야 사실. 그래서 적분 상수를 하나만 더 써주면 이게 그냥 그래서 위치 처음 적분 상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적분 상수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처음 위치가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주어지는데 아니면 뭐 이것처럼 나오면 집어도 그냥 3일 때 11이래.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15 더하기 c가 11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3 넘기니까 c는 14라는 거야. 이게 그냥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뭐 이걸 어떻게 난 할 수 없죠.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하고 그냥 이제 이쪽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위치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야. 그냥 적분하면 그런다고 안 돼. 왜? 적분 상수 때문에. 되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좀 볼게. 그럼 이제 이쪽에서 포커스는 이제 이거야. 얘가 기본이고요. 그 기본을 통해서 이제 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니, 이렇게 나오잖니,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인 거야. 속도 그럼 여기를 0이라고 보통 줄게. 그럼 여기를 내가 뭐 대충 3이라고 주고요. 여기 어딘가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뭐 이만큼이 5다라고 쳤을게요. 그럼 여기가 S1이고 이쪽에 S2입니다.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0부터 3까지는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돼요? 올라가. 자, 이렇게 딱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만 잘 보시면 되냐면 y값이야. 이 점과 저 점과 이 점의 y값만 잘 봐. y값만 잘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는 이만큼의 길이가 S1이라는 거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가는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는 이만큼은 S2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이제 3초까지 0부터 3까지 S1 이렇게 하는 거죠. S1 이렇게 하는 거야. S1 이렇게 갔다가 0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S2만큼 뒤로 갈 거니까 S2 으 가는 거야. S2. 돼요? 이때가 뭐야? 되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의 포커스인가? 적분에서 포커스. 이건 미분에서 포커스고 얘는 미분. 얘는 미분에서의 포커스고. 자 적분에서의 포커스는 뭐냐? 얘는 여기서 1번이야. 첫 번째 정적분. 두 번째는 넓이. 돼요? 정적분을 했으면 뭐가 있는 넓이라 그랬죠? 부호가 있는 넓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는 S1 갔다가 S만큼 빠꾸해서 오는 거죠. 자, 그럼 원래 0일 때 이쪽에 있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라는 거죠. 돼요? 그럼 야 내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이 중간 과정을 봐 못 봐? 못 본다는 거야. 정적분은 그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때 일 때의 위치와 저때 일 때의 위치만 가지고 본다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3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돼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그냥 정적분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쪽은 위치의 변화량만 보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야. 자, 이거야.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야. 자, 근데 넓이는 있죠. 넓이는 이렇게 간 것도 간 거고 저렇게 간 것도 간 거잖아.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3 더하기 마이너스 5인데 다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 이게 돼요?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이거야. 넓이는 실제 이동한 거리. 이게 중요한 거야. 둘의 차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위치만 구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쓰라고.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거라는 거야. 적분에서의 포커스는 이거라는 거야. 여기서 자 정적분대. 정적분대. 이쪽은 넓이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그럼 정적분의 형태는 뭐냐? 이쪽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 변화량. 자, 넓이는 이거죠. 자, 이쪽 얘는 뭐냐면 실제 이동. 요게 포커스예요. 이게 그 뭐냐 속도가 적분에서의 포커스 되죠. 정적분의 넓이야. 그래서 잘 보면 자 봐봐 그거 있죠. 그 11번도 마찬가지고 12번도 마찬가지고 위치가 나오고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넘겨보면 14번을 봤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야. 실제 이동한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야.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움직인 거리가 25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넘겨 17번도 그렇고 18번은 다 나와 있죠. 위치가 얼마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봐야 돼. 무조건 적분만 나오고 무조건 미분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냥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쓰는 거고 18번에 니은 봤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라 그랬죠? 그때 밑에다가 V가 0이다라고 써놔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거지. 그럼 그게 되는 거고 기억은 T가 2일 때 뭐야 이거? 기억 니은 겹치겠네. 돼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디귿은 움직이는 거리죠. 움직이는 거리는 넓이라는 거야. 돼요? 움직이는 거리 넓이야. 그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만 알고 계시면 끝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이렇게 볼게요. 이게 보통 다 VT거든요. VT. 이 그래프야. 그럼 얘는 이게 이거란 말이야. X 프라임 T. X 프라임 T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그 미분한 거에 대한 정적분과 미분한 거에 대한 넓이거든요. 여기는 이게 XT에 관한 해석. 이게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얘를 살짝 바꿔볼게. 살짝 해석을 바꿔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물론 얘를 지우면 좀 그랬었는데 봐봐. 여기는 F 프라임 X. 여기는 FX. 자, 그럼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정적분이고요. 똑같이 쓸게 정적분이면 이거는 넓이야. 이거의 차이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쪽은 딴 거 필요 없어. Y 좌표의 변화. 얼만큼 변하는 처음이랑 마지막이야. 처음과 끝만 봐. 처음과 끝만 봐. 얘만. 온리 이거야.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있죠, 넓이. 그러니까 사실 얘는 거의 잘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냥 하면 되니까 이쪽은 넓이 할 때 이게 y 좌표의 실제 이동한 이동량.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교육청에서인가? 언제 애들이 질문을 좀 하길래 그거 그때 보고 아 이걸 수업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하거든요. 한 3년쯤 전에.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이만큼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 0이고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만약에 뭐 3이 돼. 그래서 얘가 fx래. 근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절대값 fx를 구하래.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막 복잡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딱 되는데 그럼 얘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 0부터 3까지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질 거냐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주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봤을 때 이거 뭐 2차 말고 좀 다른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3차씩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냥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딱 썼어. 근데 막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봤더니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2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1대가 이렇게 딱 되고 3일 때가 뭐 2쯤 이렇게 딱 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해서 얘가 이쪽이 3이 돼요. 돼요? 그랬더니 얘가 뭐 한 1쯤 되고요. 이쪽에 있는 게 만약에 뭐 4쯤 되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쪽이 만약에 2쯤 된다고 생각해요. 돼요? 오케이? 그럼 얘를 말하는 그 순간 뭐냐면 이 원래 fx라는 그래프가 이쪽은 0부터 3까지 얼만큼 y 좌표가 이동했는지를 보면 끝날 거라는 거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요. 갑니다. 1에서 4까지 갔죠. 얼마 간 거야? 3 간 거거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갔어요? 2 갔죠. 그래서 이쪽은 3 더하기 뭐 하면 된다? 2라고 쓰면 그럼 5라는 거야. 돼요? 한 번인가 나온 적 있어. 한 번인가. 이건 그냥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쪽.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y 좌표만 가지고 보는 게 여기서 수직선 위에 올려놓은 그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알아두면 혹시 괜찮아. 왜냐면 이거는 그냥 되게 빨리 풀 수 있거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원래 함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니까 주인공은 얘라는 거야. 주인공. 결국은 얘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를 가지고 보는 재료가 이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돼요? 알겠죠? 요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요거도 별표. 끝이야. 내용은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미분, 제가 적합니다. 돼요? 그러니까 미분 쪽이 좀 더 간단하긴 하지. 이거만 알면 끝이야. 그래서 오늘 한 수업만 가지고도 한 80% 이상 푼다. 80% 이상. 최소한 80% 이상. 근데 플러스 알파가 좀 꼼꼼한 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한 1%, 2% 되는 문제들은 진짜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 그냥 하기 좀 어렵고 그래프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 정도는 다 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4점까지 풀어요. 웬만한 4점. 오늘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마지막 뭐 정적분 활용까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만 봐도 충분하긴 할 겁니다. 얘만 봐도. 이거는 거의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 바뀐다는 거의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나올 거니까 요것만 기억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무조건 다 기억해야 돼요. 3개. 이거 3개.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고 근데 얘는 알아서 해. 위에 걸로 하든가. 그냥 분명히 원래 것도 얘기해줬다 나는. 저 사기꾼 이러면 난 뭐 할 말 없어요. 알아서 해 이거는.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될 거기 때문에 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